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절반 정도 공부를 하였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차 방정식은 총 4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키워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먼저 기본적인 풀이 인수분해해서 풀어라. 그리고 인수분해 어떤 공식들 써야 한다. 이런 것들 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배웠었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글씨가 좀 작나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게 바로 뭐였죠? 근해 종류. 그래서 주로 3차 방정식의 근해 종류를 따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차식, 2차식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게 허근 오메가. 이 허근 오메가도 3차식에 대한 내용이죠. 3차식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이거 다 3차죠. 3차 방정식. 그래서 사실 기본 풀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문제에서 이제 4차 방정식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낼 게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고차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죠.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은 현장에서 이미 완강을 했고 도형 파트 또 조금씩 나가고 있죠. 개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립 쌤이 이걸 강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고차 방정식하고 바로 부등식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연립 2차도 있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한 번 정도 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연립 2차 방정식 내용을 이제 혼자 공부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딱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참고서에는 굉장히 좀 내용이 난해하고 어렵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이거는 사실 2차 함수에서 끝나도 뭐 이상하진 않은데 2차 함수에서 하기에는 연립부등식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요. 교재에 따라 연립부등식 이후에다 배치해 놓은 책들이 있고요.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좀 옛날 책들은 좀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 전에 해놓은 책들도 있죠. 그게 쓰다 말하는데 근해, 종류, 조건, 뭐 근해 분리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이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근해 조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잠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연립 2차 방정식에서도요. 여기 사실 플러스 해가지고 부정 방정식 할 게 좀 많아요. 교과서에 다 제대로 언급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문제들은 이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물론 연립 방정식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이건 잘 해야 되고요. 선생님 잘 정리해 줄게요. 근데 이제 부정 방정식이나 이제 근해 조건 이런 것들은 사실 메이저가 아닙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한 부정 방정식은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긴 하니까요. 이거는 꼭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시고 너무 어려우면 좀 패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해가 잘 되는 학생들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선생님이 다 설명하고 다 알려주고 다 대비시키긴 해.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점이 목표예요. 100점이 목표면 다 해야지. 근데 지금 당장 내가 50점 넘기가 버거운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또는 내 목표가 70점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100점짜리를 목표로 하는 것들에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라 하면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지혜롭겠죠? 해서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공부할 것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문제 풀이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1순위 교의공 위주로 공부를 항상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서들 또 학교에서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죠. 자, 허근 오메가 이게 이제 내신 단골입니다. 무조건 100% 출제되죠. 그래서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100%란 말이 좀 무섭긴 한데 99%나 100%나 여러분 시험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문제를 낼 때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어서 거의 이제까지 선생님 경험상 대부분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기출들 살펴봐도 한 문제씩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곱셈 공식 중에서 기억이 나시겠죠? 고등 3번 기억나시나요? 이제 벌써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건 변형에서도 했었죠. 네, 이렇게 했던 거. 물론 여기는 그때그때 설명 A, B를 쓰냐, 뭐 X, Y를 쓰냐, 또 X 플러스 2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의공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삼국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이거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근 오메가라는 게 뭐냐면요. 오메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이 친구는 몇 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3차 방정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죠. 2를 넘겨준 겁니다. 자, 이렇게도 하나 더 있죠. 얘도 3차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친구도 근을 몇 개? 3개 갖는다. 근을 3개 갖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근의 종류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1차, 2차로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x는 1이다 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고요. 2차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여러분이 써보면 0보다 작다. 그러므로 허근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허근을 2개 갖겠죠. 그 2개 중 하나를 우리가 임의로 오메가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A, B, C, D 이렇게 가죠. 그래서 Z로 끝나는데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가는 건 헬라어죠. 이게 헬라어에서는 마지막 끝나는 게 뭘로 끝나요? 오메가다. 이렇게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A to Z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메가는 W를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꾸겨가지고 적은 느낌. 여러분 느낌 나는 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W랑 잘 구별은 안 되죠. 하지만 오메가가 맨 끝에 있다. 여러분 오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생물 배우시고 지방에 대해서 배우실 때 불포화 지방 배울 때 오메가3 뭐 오메가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요. 이게 이제 지방에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면 맨 끝에서부터 몇 번째에 불포화 지방산이 있냐 뭐 이런 걸 셀 때 오메가라는 걸 또 사용합니다. 오메가3는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노화에 방지 아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오메가에 대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봤던 식대로 하자면요. 자, 5개념 찾고 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식에서. 그래서 오메가는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2차식의 근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죠. 왜? 3차 식의 세 가지 근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하지만 이 녀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여기는 x에 1이 들어가는 거지 오메가는 여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메가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 개념이 생기는데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경우 문제에서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면 문제에서는요 이제 물론 여기는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지 않고요. 뭐 이렇게 주겠죠.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이렇게 준다면 이때는 여기서 오메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건 여기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3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선생님 맨날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오메가 3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인데 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럴싸하죠. 이게 왜 어떤 생각이냐. 이 오메가란 녀석이 여기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라는 건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돼요. 물론 오메가의 값은 정확하게 어떤 값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또 다른 2차 방정식에서도 알파, 베타 이렇게 계속 쓰잖아요. 이 알파, 베타라는 건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특정 값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도 이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용되죠. 아주 다양한 경우에 표현되지만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날 오메가는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오메가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이거고요. 이렇게 주면 이거다. 이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너무 많이 말하면 여러분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개념을 봅시다. 그래서 교이공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준다는 거죠. 방정식 이렇게 줬다. 아하, 이걸 여러분이 주었을 때 문제에서 허근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준다는 거야. 이렇게.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런 말이 있으면 오메가 문제구나 라고 키워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허근 오메가에 대한 문제다. 허근입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허근 오메가다.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해놨죠. 그래서 허근을 갖는데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자. 약속했습니다.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일 것이다. 우리는 이거 켤레 복소수 할 때 했죠. 바라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2차식에 허근이라 했으니까 허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나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 이렇게 또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근해 공식 써보면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 중에 뭐가 오메가입니까? 이걸 정하진 않습니다. 얘가 오메가일 수도 있고 얘가 오메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의 값이 뭐냐고 묻지는 않아요. 항상 문제에서.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 오메가 문제에서 하셔야 되는 건 이걸 주잖아요. 인수분해를 하시고 여기 3차식과 2차식에서 식을 하나씩 뽑아내셔야 돼요. 그게 이 두 가지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고요. 얘를 만족한다라는 걸 뽑아내셔야 합니다. 1차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근 오메가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핵심은 차수 맞추기입니다. 사실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허근이라는 건 우리가 복소수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소수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복소수의 연산의 대원칙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모든 수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수는 a 플러스 bi 걸로 표현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대원칙이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복잡하게 써놓은 복소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얘를 우리가 잘 연산을 해서 정리하면 결국엔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된 간단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게 핵심이었어요. 자, 오메가도 허근이고 복소수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수를 낮춘다라는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소수 문제 차수 낮추기 여러분 잘 하셨었죠. 그래서 차수를 잘 낮추어서 오메가와 상수만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오메가와 상수만, 마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남기듯이요. 물론 이제 오메가 안에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겠죠. 오메가는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 가지고 잘 표현해 보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단 이것도 깊게 말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 했죠. 그러면 오메가 문제구나 생각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보면 여러분 인수분해를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놓으시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뭐죠? 이제 여러분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식과 또 하나 뽑아내야 되는 게 방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직접 인수분해를 해서 뽑아내셔야 돼요. 물론 시험 전에는 암기가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만 이거 인수분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키포인트죠. 얘를 이용하면 차수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우리가 i 4제곱이 1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많이 낮췄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보면 오메가 4제곱도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요. 그냥 오메가다 이렇게 해서 차수가 계속 낮아질 수 있겠죠. 문제를 봅시다. 오메가 10제곱, 2 오메가 9제곱, 3 오메가 8제곱, 거듭 제곱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을 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봐라. 어떻게 낮추죠? 오메가의 10 거듭 제곱은 총 9 더하기 1로 생각할 수 있죠. 9 더하기 1. 그래서 여기가 9고 여기가 1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세제곱을 3번 한 거 이게 오메가 9죠. 그리고 오메가 하면 오메가 10이 되니까 거꾸로 이걸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마치 10을 3으로 나눈 것과 같죠?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얘를 이제 잘 모르겠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하나 남죠? 얘는 오메가 10개니까. 그러면 얘 다 1이다, 1이다, 1이다 해서 오메가만 남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메가 9제곱은 당연히 오메가 3개씩 이렇게 하면 그냥 1이겠죠.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적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차수가 낮아졌죠?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문제 보는 순간 이거 키워드로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시고 인수분해 잘해서 적으시고 차수를 잘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소수에서 안 하고 여기서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복소수에서 한번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되면 아직 2차가 남아있죠. 2차는 어디까지 남겨야 돼? 오메가랑 상수만 남겨야 되니까 여러분 2차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2차는 뭘로 정리합니까? 이 식을 이용하죠. 얘는 했죠.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을 어떻게? 이거 넘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이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넘어갔어요.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오메가 제곱 자리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잘 넣어주고 여러분 잘 계산해주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오메가와 상수만 남았다. 그래서 오메가와 상수만 남았기 때문에 복소수 연산의 대일 원칙을 지켰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조금 친절하게 어디까지만 표현하세요 이런 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푸셔도 됩니다. 어디에 보여드릴게요.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A 오메가 플러스 B 꼴로 나타내라 이런 말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메가랑 상수만 남겨 이런 말이죠. 이렇게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오메가도 사라지고 상수만 남아서 상수로 답을 할 수 있는 경우만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런 경우만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상황은 이게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상황은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다 얘랑 얘만 남게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분수의 꼴을 정리해봤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소수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 같은 논리로
바로 논리가 축약돼 버렸네요. 여러분 이제 여기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앞에 여기서 했던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할 수 있으시겠죠? 오메가 10은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9는 1이 되고요. 오메가 8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 얘를 또 오메가로 만들어줘야겠죠. 이때는 차수를 맞춰 올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통일해서 차수 낮추기, 1차로 만들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오메가 분의 1은 자, 오메가 세제곱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오메가 제곱, 여기다가도 오메가 제곱씩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1이 되면서 오메가 제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메가 제곱은요,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오메가 세제곱이 되고요. 오메가가 돼서 오메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1은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외우시지 않아도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을 다시 이 식을 이용해서 처리해줘도 되겠죠. 하지만 이건 익숙하죠. 이게 그래서 답은 0이다. 자, 여기 써놨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이 교의공을 읽으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슬링 한번 해보세요. 실제 오메가 값을 구해보자. 답이 있으니까요. 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시험에 정확히 딱 나오는 거 그것만 공부해서 안 돼요. 수학이란 것 자체가 여러분의 그 사고를 계속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거니까요. 시험과 별개로 주어진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훈련하는 게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시험 성적만 잘 보고 끝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꾸준히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했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친절하게 준 거고 여러분이 이걸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 두 식을 찾아내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솔루션 다시 보십시오. 얘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 식을 찾아내면 됩니다. 차수 낮추기를 하는 거죠. 자, 차수 낮추기를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오메가 제곱은 잠시 놔두시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로 차수가 낮아지네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니까 우리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여기에 대입해도 되죠. 다음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이거 더하기 이렇게 0 사라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3개가 세트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도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라집니다. 같은 논리로 6, 7, 8도 사라지겠죠? 사라질 거고요. 이 친구만 남겠죠. 오메가 9승은 오메가 세제곱이 총 3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1 답은 1이다. 쉽죠? 선생님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1이 남아야 합니다. 1 답은 1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한테 보내기 전에는 수정해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사라지고 여기까지 사라지고 여기까지 사라지니까 1이 남아야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암기하면 안 된다는 게, 자,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줄 수 있죠. 여러분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해. 뭐가 비슷해요? 지금 보면 얘랑 까딱하면 같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릅니다.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요? 이 친구는 이렇게 되니까요. 얘랑 다르죠? 인수분해가 다르게 됩니다.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 인수분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3차식에서 찾아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상황이 다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야 하니까요.
자, 인수분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때 부호를 신경 써줘야 합니다. 차수 낮추기를 할 건데요. 왜 부호를 신경 써줘야 하냐? 아까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 세제곱 단위에서 마구마구 그냥 차수를 낮췄다면, 지금은 여기 보시면 오메가 7 같은 경우는요, 오메가 셋, 오메가 셋,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거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번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부호를 신경을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자, 열제곱 같은 경우는 오메가 셋, 오메가 셋, 오메가 셋, 오메가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3개, 결국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한다. 좀 더 어려워졌죠,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6제곱이 1이다. 그래서 6제곱으로 단위를 낮추는 건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촉촉촉 이렇게 할 때 이번에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부호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호를 어떻게 생각해 주냐. 그래서 오메가 6제곱으로 날려도 좋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오메가 세제곱의 3 하고 이렇게 해주면 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죠. 얘는 똑같습니다. 오메가 제곱을 곱해줘야죠. 오메가 제곱 곱해주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이번에 오메가 바를 주면 어떻게 할까? 자, 참고로 켤레 복소수의 개념이 필요하죠. 여러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여러분 너무 무시하나요? 간단한 복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자주 까먹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이 a가 실수 부분, 소수 부분, 허수 부분이었죠. 자, 이때 지바는 정의가 뭐였어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준다. 이걸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기억하시죠? 그래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다. 자, 우선 오메가 바도 3차식과 2차식의 근이죠. 자, 우리가 아까 열심히 이런 경우로 가정해서 인수분해 하고 나면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죠. 여기하고 여기의 근이죠. 그러니까 이 2차식에서 허수 두 개가 나왔잖아요. 하나가 오메가고 하나 오메가 바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바는 2차식의 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근이기도 하죠.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죠? 여기서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합니다. 잘 보시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경우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또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메가 때처럼 차수를 낮추는 건 동일합니다. 보시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있고요. 다만 추가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두 근을 다 쓰는 상황이잖아요. 2차식의 두 근을.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까먹지 않으셨죠? 오늘 뒤에 나오는데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일반식의 개수 일반항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알파 베타 A분의 C다. 자, 이거 바로 전 시간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바로 전 시간에 나왔습니다. 고차 방정식 1할 때 근의 종류 할 때 했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나 모르겠으면 복습을 하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알아먹죠. 그래서 이 두 근이 2차식의 입장에서 알파가 베타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곱해주면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앞이랑. 하지만 이것까지 더 해줘야 한다는 거. 왜 이걸 써야 돼요? 자, 오메가 바도 남기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아까 분명히 오메가와 상수만 남기라 했죠. 아까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남기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 있으면 안 돼요. 오메가 바도 오메가로 바꿔줘야 돼요. 자, 선생님 표현 일관성 있지? 지금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일관성 있었고 여기서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얘는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자면 이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에요 여기서.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또 뭐였어?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죠. 제곱. 해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다. 그러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어서 1이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지. 왜? 우리가 앞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렇게 다 돌고 도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또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내가 많이 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외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어떻게 푸는지는 외워야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푼다? 2차 3차식을 이런 식으로 주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런 걸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안 틀립니다. 그래야 문제를 바꿔놔도 풀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준 상황에서 잘 보시고 인수분해 하라 이거예요.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가 나오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외우면 안 돼. 외우지 말라 했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보니까 문제에서 켤레 복소수 오메가 바를 썼으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여러분이 직접 써주셔야 돼요. 외우지 말고 여기서 보고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나요? 똑같다 했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여기 이식을 가지고 풀면 되겠죠. 여기에 오메가 다 써주면 똑같이 적용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어떻게 하나요? 오메가 바의 제곱도 똑같이 오메가 바를 하나씩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때 오메가 바는 또 1이라 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라 했으니까 답은 오메가 바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오메가 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이거 여러분 이것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선생님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보면 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바죠. 이 경우 어떻게 하냐. 자, 복소수 개념 한번 봅시다. 오메가를 일단 a 플러스 bi라고 해봅시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켤레 복소수의 정의 뭐죠? 허수 부분만 부가 바뀐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죠 지금. 그럼 오메가 바는 이거죠. 오메가 바에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였죠. 거기 위에 바를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바 아래에 있는 애들은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뀌어야 되죠. 얘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로요.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가 사라졌죠. 우리 켤레 복소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다시 보시면 얘가 뭐가 됐어요? 이제 오메가 바가 됐고요. 빼기 얘는 오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메가 바가 쓰이잖아요. 오메가는 오메가 바로 바꿔주고 오메가 바의 바니까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는 바뀔 이유가 없죠. 자,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다 구했으니까 이거 세 개 다 옹기종기 모아보면 이렇게 되고요. 뭐 이렇게 사라지네요. 사라지고 그러면 이렇게 남죠.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는 뭘로 합니까? 여기 있는 이 식으로 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꼭 스스로 펜을 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었으면 이제 선생님 추천하는 바는 잠시 멈추시고 앞에서부터 한번 싹 복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시 멈출 테니까 여기 다시 개념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스탑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다 하셨으면 다음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멈추고 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좀 클린하게 해놓을게요. 다 하셨죠? 다 하셨으면 마지막 여기 내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4번까지 연습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self,
혼자서 잘 해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당장 이걸 풀진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복습할 때 여기까지는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까지는 강의 듣는 중간에 하셨어야 해요. 여기까지는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머리에 남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꼭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 설명 다시 돌려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죠. 자, 여러분 오메가 문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메가 문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거 하나는 해야겠네요. 자, 오메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제 여러분 교육청 모의고사에 한두 번씩 나오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내 이해력이 부족한 거야. 이해력은 어떻게 키우나요? 이해력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냥 노력해봐 이렇게 하면 무책임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선생님이 자꾸 말하죠.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꾸 상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야 돼. 예시를 들어야 이해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예시를 들어보라는 거야. 어떻게 예시를 드나요? 자, Pn은 이거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n이 1일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예시를 여러분이 들어보라는 거야. 문제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면 실제 수능 같은 경우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면서 써줍니다. 예를 들어 해주면 여러분이 예를 이해하다 보면 여기 있는 문제를 이해하게 되죠. 근데 없어. 예를 들어라는 표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예를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n은 1이다 하면 오메가 1 들어가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오메가 자 이것도 여러분이 똑같이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해서 P30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 다 하는 게 아니겠지. 뭘 찾는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잘 보자 이거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자, P1은 지금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예요.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모가 이렇게 복잡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본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했어야 했던 것은 인수분해까지 다 해가지고 찾아 놓는 거겠지. 그래서 찾아 놓았다고 봅시다. 이거고요. 이거인 상태에서 P1 자꾸 적게 되네. 자,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자, 1하고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이게 0이니까요. 오메가.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아, P1은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P2, P3 찾다가 보면 규칙성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추론형 문제 중에서는 쉬운 축에 속해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방금 찾았지. 그럼 P2는 n에 2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로 차수를 낮춰주는 거죠. 오메가로 차수를 낮춰주고 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번에는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P3는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얘는 오메가 6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요. 얘도 1이 되겠네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하여라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2분의 1이 되죠. 자, 좀 더 해봐야 돼. 그래서 P4를 해보면 여러분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P1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랑 같다는 사실 모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또 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것도 해보면 2분의 1. 자,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은 규칙성을 찾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반복된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 계속 반복되니까 1부터 3까지 총 10세트가 있겠죠.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연습하시길 바라고, 추론형 문제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못 써먹는다 하더라도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고2 중간 정도 지날 때는 이제 잘 풀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고등학교 때 내용이 조금 더 수월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놓으면 당장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녀석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인 내용에서 빛을 이제 발휘하게 될 거고, 또 수능에까지 영향을 주겠죠. 마지막 내용 빠르게 정리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는데 이게 3차 방정식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탈교과입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실제 탈교과 내용이 몇 개 있다 했죠, 앞에서도.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다 하더라도 탈교과 내용은 주로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하지 교의공에 담진 않는데, 이 친구는 좀 예외적으로 교과서에 없지만 담았어요. 왜 담았게?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빼요, 선생님이.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 쉬워요. 쉬운데 내신엔 자주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낫겠죠. 내신에 자주 나오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 그럼 내신에 왜 자주 나오냐면 이게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3차 함수가 미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3차 함수 지금은 여러분 3차 방정식 간단하게 배우는데, 나중에는 이 미분에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오해, 선생님 저 미적분 선택 안 하는데요, 미적분 선택 안 하니까 저는 미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1, 수2 배우는 과정에서 수에서 미분, 적분 다 하는데, 이때 다함수에 대한 미분을 하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은 이제 미적분에서는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은 필수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미적분 선택 안 하고 확통을 선택하셔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항함수 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가 아주 중요하니까 3차 함수.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배우는 게 맞아요. 뭘 빼고 가면 안 돼. 그냥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고 나중에 이게 여러분한테 유익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두 개밖에 없었어요. 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고요.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죠. 왜냐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 이렇게 개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요. a를 중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도 여러분 까먹었죠?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야. 이걸 또 써먹긴 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당장 말해보라 하면 또 잘 안 나오지. 이렇기 때문이죠. 이걸 전개해보면 우리가 얘가 이거랑 같다라고 놓으면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아봤는데요. 3차식에서도 적용된다 이겁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증명이 돼 있어요. 증명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그 공식, 곱셈 공식 고등 4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어렵지 않게가 아니라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앞에 a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러분 a가 a죠. b는 뭐예요? 이거죠. 마이너스 들어가죠. c는 뭐예요? 이거죠. d는 뭐예요? 이거죠. 마이너스 들어가죠.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정리하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이 친구는 감마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랑 이제 친해져야겠지. 감마. 나중에 뭐 델타 뭐 이런 거 시그마 등등 있는데 뭐 거기까지 생각할 건 없고, 여러분 뭐 입실론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있냐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때는 알파, 베타, 감마, 이제 뭐 델타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때 델타라고 해놓고 푸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 해도 돼요. 우리말도 있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하나만 추가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 베타에 하나만 추가하면 뭐가 되죠?
우리 A분의 C였어.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A분의 C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뭐냐, 맨 끝에 거 A분의 D죠. 이렇게 A분의 D가 됩니다. 마이너스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A분의 B고 마이너스고요, A분의 C고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A분의 D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이 과정 잘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운데 이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A, B, B, C, C, A 이거 익숙하게 해놓으라 했죠? 우리가 열심히 곱셈 공식 할 때도 곱셈 고등 1번에서도 열심히 봤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고, 여러분이 선생님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학의 정석에 있는 내용이 그냥 가장 깔끔해서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과서였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요, 뭐였죠? 공식을 먼저 떠올리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B니까요. 여러분 1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였죠? A분의 C였죠.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다. 이게 C니까요. 그 다음 얘는 뭐였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쉬우니까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멈춰놓고 여기 해설 보지 말고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멈추셨겠죠? 여러분 선생님 믿습니다. 잘 멈추고 잘 풀어보고 공책에 풀어보고 해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설 바로 보시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파 위에 있는 이 세 개죠. 이 세 개. 이 세 개를 가지고 이걸 구해라. 뭐가 떠오르나요? 곱셈 공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 고등 1번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통분해 주시면 쉽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아니에요. 자,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통분하게 되면 두 개 하고 하나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통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에다가는 베타 감마를 곱해줘야 하고, 그러니까 여긴 베타 감마가 되겠죠. 얘한테는 알파 베타를 곱해줘야 되니까 알파 감마를 곱해줘야겠죠. 얘한테는 알파 베타를 곱해줘야 되니까 알파 베타. 그래서 다 해놓고 보면 알베감, 알베, 베감, 가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각각 구해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요, 곱셈 공식 이용해도 되고요. 3번 보시면 이렇게 곱셈 공식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썼죠? 이게 고등 4번입니다. 고등 4번. 고등 4번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나요? 자, 1을 x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 전개하셔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1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차분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 좀 까다롭죠? 막 세제곱 있고. 근데 사실 여기 좀 미안한 건 내신 첫 번째 공식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첫 번째 공식 안 쓰일 거야 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서 한번 쓰인 상황이죠. 그래서 수능에는 안 나온다고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내신 공부할 때까지는 내신 1, 2가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3, 4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 2 정도는 한번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못 외우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고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 곱셈 공식과 연계될 수 있거든요. 연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될 때 각각 공식들 잘 적용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정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고차, 방정식, 3차, 4차죠. 총 4덩어리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풀이하는 방법, 기본 풀이법, 그 다음에 근해, 종류 항상 쓸 줄 알아야 돼요. 근해 종류는 어떻게 한다. 솔루션 떠올리셔야 하고, 그 다음에 허근, 오메가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3차식, 2차식 기본식이고요. 켤레근 있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쓰고요. 이렇게 해서 차수 낮추는 게
메인이었다.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고차 방정식 나오면 잘 푸시면 되겠죠. 네, 기본형 할 때 여러분 뭐 치환했던 거, 뭐 상반 방정식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것이냐면요.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따로 하나 만들지 아니면 그냥 붙여서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고민해 볼게요. 부정 방정식 중요합니다. 부정 방정식에 대해서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이건 할 사람들만 하는 거, 근해, 분리, 근해 또는 조건 이렇게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확실하게 잘 정리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에 필요한 것들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복습 잘 하시고 여러분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